네, 오늘은 스파이 ETF 그리고 QQQ ETF 지금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뭐 워낙 유명한 ETF들이라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기초 지수와 요 두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스파이 ETF는 아시다시피 뭐 시가총액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초 ETF고요. 스테이 스트레이트에서 운용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QQQ, 요것도 이제 그 나스닥 지수 추종 ETF 중에서는 가장 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ETF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둘 다 이제 그 시가총액 방식이고요. S&P 500 지수 추종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 정도 대표 기업, 미국 대표 기업이고, 그 QQQ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종목의 그 기술주 위주, 테크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요 툴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스파이 그리고 QQQ 장기 성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2000년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 때문에 기술주들이 붕괴하면서 QQQ 이 빨간색 그래프가 훨씬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뭐 스파이도 역시 조정을 받았고 지금 뭐 장기로 한 22년 정도 되겠죠. 23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CAGR 그러니까 이제 연평균 환산 수익률로 보면은 스파이 ETF가 5.9%, 그 다음에 QQQ가 5.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 한 0.4%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이제 위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를 저희가 다 변동성이기 때문에 위험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QQQ가 23.5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맥시멈 드로우다운 같은 경우는 훨씬 심각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집니다. 예. 종목이 80%가 아니고 지수가 이 QQQ를 추정하는 인덱스가 거의 80%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큰 지수가 되겠습니다. 스파이도 50% 빠졌고요. 그래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이제 과거치를 보는 이유는 최악의 구간에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나 이걸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간값의 이제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통해 가지고 이 특성 그리고 어떤 최악의 국면에서의 위험도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위험 대비 성과는 스파이가 훨씬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한데요. 그 빨간색이 이제 그 QQQ인데 2000년, 2001년, 2002년 다 이제 30% 정도 되는 큰 30% 이상의 큰 그 하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그 견디기가 힘들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파이가 9%, 11%, 21% 빠졌는데 얘는 36, 33, 37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매년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은 정말 그 어려운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QQQ가 32%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힘든데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이 어려운 국면이 한 2년 정도 더 지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글루미한 내용인데 물론 뭐 이렇게 간다는 뭐 보장은 없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지만 과거치로 봤을 때 이렇게 간 적도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과거 수익률의 이제 그 위험 대비 수익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국면별로 QQQ가 나왔던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롱텀하게 봤을 때는 이제 스파이, S&P 500 추종이 좀 더 나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과와 변동성 측면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스파이 같은 경우는 좀 그 섹터별로 배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크게 대분류로 섹터를 11개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섹터에 이제 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이지만 이 섹터별 분산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분류 상에 이 섹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상위 종목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요, 이 대분류 섹터, 아까 제가 11개라고 했는데, 이게 뭐 대분류 섹터 이제 긱스라고 하거든요. 이 긱스의 대분류 섹터에서 11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그리고 8개이면서 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크 같은 경우에 스파이는 지금 23%잖아요. 근데 QQQ는 46%입니다. 그래서 테크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저기 여기는 있고 없는 게 파이낸셜이 뭐 1%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고요. 스파이는 파이낸셜이 13%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뭐 은행, 그 다음에 IB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성과가 좋을 때는 이 둘 간의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섹터 분산으로 봤을 때는 스파이가 파이낸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뭐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은 리츠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츠 같은 이런 부동산 기업들도 스파이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QQQ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편중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섹터 편중, 요게 이제 QQQ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QQ의 특징은 명확하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경기 민감 기술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참고해서 보실 부분은 사실 상위 4개 5개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파이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인데 얘네들 비중을 보시면요, 지금 QQQ 같은 경우는 상위 4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40%입니다. QQQ는. 근데 이제 스파이는 22%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상위 종목의 집중도 또한 상위 종목 자체는 유사한데 그 QQQ가 훨씬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각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이제 미국 주식이 될 텐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기업 분석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이 QQQ만 사셔도 이 상위 4개 종목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종목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으면 QQQ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분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특이할 부분은 QQQ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기업의 ADR, 그러니까 ADR이라면 미국에 상장된 예탁 증서가 되겠죠. 이제 DR인데 아메리칸 DR이라고 그래서 이제 ADR인데, 요 ADR이 QQQ는 들어가 있습니다. QQQ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파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QQQ에는 요런 AD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ADR인 이제 핀도더, JD.com, 바이두, 그리고 ASML이 같은 그런 이제 유럽 ADR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의외로 약간 글로벌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QQQ는 테크 기업인데 일부 이제 테크 기업 중에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도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이제 종목에서 편출입이 되고 비중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익스포저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100% 미국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ADR 별로 신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는 이제 QQQ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으로 그러면 둘 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연초 대비 30% 20%대로 빠졌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예. 뭐 사실은 지금 자기 수준에 맞게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더 많이 반등할 수 있다 라면은 이제 QQQ가 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모른다는 거죠. 예, 주가 지수의 바닥을 알면 지금 바닥이다 그러면 QQQ가 당연히 낫겠죠. 더 많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닥을 모르는 상황에서 QQQ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QQQ가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장기 투자라면 이제 비용도 중요하죠. 그래서 비용을 보면은 QQQ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0.2%고요. 이제 그 스파이는 오래된 이제 대형이기 때문에 9bp 0.09%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파이가 좀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전략으로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뭐 스파이 QQQ 많이 가지고 계실 테고, 그리고 많이 또 물려 계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뭐 QQQ와 유사한 게 사실 이제 아크에서 운영한 뭐 아크 K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주 위주, 그리고 뭐 반도체 지수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데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쪽 기술주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QQQ, SPY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장기적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좀 더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가정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자기가 이제 견디기 편한 거는 스파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스파이나 QQQ는 그 뭐 당연히 이제 상관관계가 높지만 그래도 그 민감도라든지 집중도, 분산도로 봤을 때는 스파이가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TQQQ를 또 많이 사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QQQ 이제 3배짜리인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QQQ 2배짜리가 이제 많이 하다가 요즘은 다 TQQQ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QQQ를 이제 매월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뭐 바닥이라는 가정하에서는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그 주식의 이제 하향이 좀 장기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TQQQ의 그 높은 레버리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용 보수 말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글에 쓴 거 있는데, 이제 변동성 누수, volatility drag라고 해서 이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그 주가 지수가 이제 추세가 반전을 빨리 못하면은 이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장기 투자로 레버리지는 그 비용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뭐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미국 주식을 사고 싶다, 뭐 한국 주식은 살짝 노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 경기가 지금 가장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시고 싶은데, 이미 환율이 지금 1,400원대라서 환전을 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두렵다, 너무 환율이 높다, 뭐 시장이 안정되면 환율이 좀 빠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이제 환해지형 ETF들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고 그냥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 그러니까 괄호하고 H라는 거는 이제 환을 해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펀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 붙으면 환을 해지했다는 얘기고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 예, 요게 이제 위에 거는 S&P 500을 환해지한 거고, 밑에 거는 나스닥 100 선물을 그 환해지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S&P 500을 추정하면서
환을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환율이 빠져도 S&P 500의 등락에만 노출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는 게 지금 환율을 이제 환전해서 들어가기 어렵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괜찮은 대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선물로 복제하기 때문에 지금 파생형 ETF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금 계좌에서는 좀 매입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여졌는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 살 수 있는 유사한 환해지형 연금 펀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환해지형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3배는 안 되고 2배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나스닥 100을 2배 추정하면서 이제 환은 해지를 해놓은 거죠. 예, 요런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로스컷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뭐 현금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로스컷을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자기한테 적합한 거를 로스컷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스컷 원칙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진입하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까, 이 기준에서 생각하시고 로스컷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할 수도 있지만 또 내년 내후년에 이제 뭐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그래서 좀 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고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뭐 주식들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을 떠나서 지금 기준에서 어느 정도 빠진 조정받은 이제 미국 주식,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 중에 어떤 게 자기한테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